나는 오늘 사위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잠깐. 이 이야기는 사위가 아니라 내 첫사랑에 관한 것이지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손에 쥔 진단서가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치매 초기 의심이라는 글자가 번지고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지요.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다는 것,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억이 완전히 흐려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해.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전시관. 근대 교통전시관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1970년대 버스 안내양 제복이 걸려 있었어요. 감색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어깨에 매는 차표 가방까지. 그 순간 40년 전 봄날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1978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126번 안내양이었어요. 아침 6시면 차고지에 나가 차표를 챙기고 종을 손질했지요. 버스 안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침 출근길, 학생들, 시장 가는 아주머니들. 저는 차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외쳤어요. 승차하실게요. 뒷문도 있어요. 달그락거리는 동전 소리, 차표 끊는 소리, 종소리. 그 시절 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정민 씨. 교대 시간이 되면 늘 차고지 구석에서 저를 기다리던 분이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캔을 들고요. 은희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줍게 웃으면서요. 저도 웃으며 받아들였지요. 매일 미안해요. 제가 사야 하는데. 괜찮아요. 오늘 일찍 끝나면 역전 다방에서 봐요. 먼저 가 있을게요. 그때는 세상이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걸어도 좋겠다고 믿었지요. 역전 다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설탕 2개. 정민 씨는 늘 제 커피에 설탕을 넣어 주었어요. 손이 살짝 닿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요. 은희 씨, 나 내년쯤엔 정식 기사 시험 붙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대 시간이 되어도 정민 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차고지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안내양 말순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은희야, 이거 누가 맡기고 갔는데. 정민 씨가 전해달래. 쪽지를 펼쳤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날 찾지 마라. 손이 떨렸지요.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정민 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다방에도 없었지요. 저는 매일 차고지에 나가 기다렸지만 그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40년을 따라다녔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지혜가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엄마, 병원 다녀온 후로 계속 이러시네요.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지혜야,
엄마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있었던 거 아니? 네. 아빠 말고요. 응, 아주 오래전에. 지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분 잊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유라도 알고 싶구나.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차표 몇 장과 버스 안내양 명찰,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지요. 버스 앞에서 찍은 저와 정민 씨,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민 씨, 당신은 왜 그랬나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진을 쓰다듬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나니 오히려 결심이 섰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분이 왜 떠났는지, 정말 저를 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지요. 40년 묵은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해요. 그게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래된 버스 차고지가 있던 곳으로 향했지요. 40년 전 그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지만 골목 어귀 모퉁이는 그대로였어요. 낡은 담벼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지요. 그때 그 시절이 되살아났습니다. 1978년 봄, 저는 25이었어요. 버스 안내양이 된 지 3년째였지요. 아침 6시면 차고지에 나가 차표를 정리하고 종을 손질했습니다. 감색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어깨에는 무거운 차표 가방. 거울을 보며 모자를 바르게 고쳐 썼어요. 126번 시내버스. 그것이 제 전부였지요. 버스 안은 늘 북적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저는 뒷문에 서서 외쳤어요. 승차하실게요. 차표 준비해 주세요. 달그락거리는 동전 소리가 좋았습니다. 차표를 끊을 때마다 손에 전해지는 감촉도 좋았지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고 동생들 학비도 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민 씨를 본 건 입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로 배치된 기사였지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늘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고 승객들에게 친절했어요. 저는 그분의 운전 습관을 금방 익혔지요.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커브 구간에서는 천천히 돌았습니다. 승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정민 씨가 다가왔어요. 은희 씨, 오늘 더웠죠? 이거 드세요. 손에는 차가운 보리차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받았지요.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막차까지 있으시죠? 네, 그런데 정민 씨는요? 저도요. 그럼 나중에 봐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정민 씨는 매일 교대 시간마다 보리차를 건넸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민 씨가 물었지요. 은희 씨, 일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역전 다방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좋아요. 역전 다방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진했어요. 정민 씨는 제 커피에 설탕 2개를 넣어 주었지요. 은희 씨는 단 거 좋아하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매일 보면 알게 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관찰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다방에 갔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정민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지요.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하며 기사 시험을 준비했다는 것. 언젠가 정식 기사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는 것.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는 것. 은희 씨는 착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정민 씨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같은 처지였고 같은 꿈을 꾸었지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단풍이 지는 길을 함께 걸었어요.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은희 씨, 나 내년쯤엔 정식 기사 시험 붙을 것 같아요. 월급도 오르고. 정말요? 축하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좋아요. 정민 씨가 살짝 웃었지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료 안내양 말순이 우리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어요. 말순은 저보다 2살 많았고 같은 시기에 입사했지요. 처음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민 씨와 가까워지면서부터 말순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휴게실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지요. 어느 날 다른 동료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말순이가 너 질투하는 것 같아. 정민 씨 좋아했거든.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제 마음도 이미 정민 씨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달라졌을까요? 말순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25살 은희는 앞만 보고 달렸지요.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40년이 흘렀지만 그때 그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지요. 정민 씨의 목소리, 다방 커피 향, 단풍 지는 길, 모두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정민 씨,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신 건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지요. 1978년 달력이 그려진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11월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지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사라진 날. 11월 14일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차표를 끊고 교대 시간에 정민 씨를 만났지요. 그날도 다방에 갔습니다. 정민 씨는 평소처럼 웃었어요. 은희 씨,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가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요. 정말요? 떨리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착하셔요. 은희 씨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도 정민 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차고지를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다른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정민 씨 오늘 안 나오셨어요? 글쎄,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아프신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하루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틀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과장님, 정민 기사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과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정민? 갑자기 그만뒀어. 다 펴내고 나가더라고. 사표요? 응.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여 있더라. 왜 그래? 뭔 일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사표? 개인 사정? 아무 말도 없이?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말순이 다가왔지요. 손에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거 어제 누가 맡기고 갔어? 정민 씨가 전해달래.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받았지요. 펼쳤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날 찾지 마라. 단 한 줄이었어요. 숨이 막혔지요.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말순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지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이후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어요. 버스에 올라도 정신이 없었지요. 차표를 잘못 끊었고 종도 제때 울리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이 불평했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동료들이 위로했습니다. 은희야, 남자가 원래 그런 거야. 다른 사람 만나면 돼. 잊어버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민 씨네 집을 찾아갔어요. 주소는 알고 있었지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가기로 했었으니까요.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지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민 씨 아는 사람인데요. 혹시 정민 씨 계세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민이요? 이사 갔어요. 한 달 전에.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사라졌구나. 흔적도 없이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딸을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지요. 왜 떠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40년 전 그날이 생생했지요. 쪽지를 받았을 때의 충격, 정민 씨네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았을 때의 절망. 모두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지혜였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어디 나가셨어요?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기억 되찾으려고 애쓰는 거 알겠지만, 지혜야, 엄마는 꼭 알아야 해. 기억 잃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마음을, 40년 동안 짊어진 의문을.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정민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말순. 그날 쪽지를 전해준 말순. 혹시 말순이 뭔가 알고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지요. 말순을 찾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동창의 명단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이었어요. 말순아, 나 은희야. 은희? 박은희? 응. 오랜만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내일 괜찮아? 다시 침묵. 그리고 짧은 대답. 알았어. 역전 다방으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역전 다방. 40년 전 정민 씨와 자주 가던 그곳이었어요. 아직 있을까? 가슴이 뛰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옛날 역전 자리는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지만 다방은 그대로였어요. 간판만 새 것으로 바뀌었을 뿐 위치는 똑같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났어요. 40년 전 그 향과 똑같았지요. 구석 자리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말순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지요. 앉아.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지요.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설탕 2개. 옛날처럼. 왜 갑자기 연락했어? 말순이 먼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정민 씨 일 때문에.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나 치매 진단받았어. 초기래. 기억 잃기 전에 알고 싶어서. 뭘? 정민 씨가 왜 떠났는지. 너 그때 쪽지 전해줬잖아.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말순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나도 몰라.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야. 누가 부탁했어? 기억 안 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지요. 말순아, 제발 말해줘. 나 얼마 안 남았어. 기억 다 사라지기 전에 알고 싶어.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은희야, 그냥 잊고 살아. 알아봤자 좋을 거 없어. 그래도 알고 싶어. 왜?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래? 저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마음에 걸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40년을 따라다녔어. 죽기 전에 진실이라도 알고 싶어. 말순이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은희야, 미안해. 왜? 그냥 미안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못했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말순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다방을 나왔습니다. 답답했어요. 말순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그날 말순의 표정이 이상했어. 죄책감, 두려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날 버스 노선을 따라 걸었어요. 126번이 다니던 길이었지요. 대부분 개발되어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몇몇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옛날 종점이었던 시장 입구도 남아 있었어요.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생선 냄새, 과일 냄새, 사람들 목소리. 40년 전과 똑같았지요. 걷다가 낡은 구멍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광복 슈퍼라는 간판. 40년 전에도 있던 가게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지요. 백발의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머, 당신 은혜 씨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를 아세요? 그럼요. 옛날에 버스 안내양 하셨잖아요. 우리 가게 앞에서 늘 내리셨잖아요. 기억이 났어요. 이 할머니 아들이 126번을 자주 탔었지요. 아, 맞아요. 할머니, 그때 그분이시구나. 그럼요. 세월 참 빠르지? 벌써 40년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민 씨 기억하세요? 그때 126번 기사였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민 씨. 그럼요. 착한 청년이었는데 안 됐지.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교통사고 났었어요. 그때 버스 몰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11월이었나? 큰 사고였어요. 다행히 승객은 안 다쳤는데. 정민 씨가 많이 다쳤대요. 그 후로 못 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교통사고? 그래서 사라진 거였나? 어디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몰라요.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할머니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지요. 교통사고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 거구나. 그럼 쪽지는 왜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까?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실마리는 생겼습니다. 사고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요. 딸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걸었어.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 걱정 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실마리를 잡았으니까요. 교통사고.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내일은 옛날 회사에 가봐야겠어. 사고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지요. 다음 날 옛날 버스 회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지요.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1978년 사고 기록 같은 거 남아있나요? 오래된 자료는 다 창고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때 여기서 일했거든요. 안내양이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관리인한테 물어볼게요. 한참을 기다렸지요. 그때 나이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은희 씨 맞으시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네, 맞는데요. 저를 아세요?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우철입니다. 정민이 동기였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철? 정민 씨가 자주 얘기하던 그 우철? 우철 씨. 정말 우철 씨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손이 떨렸지요. 우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가져올게요. 잠시 후 우철 씨가 차를 들고 왔어요. 마주 앉았지요. 은희 씨, 정민이 일로 오신 거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짐작했어요. 40년 만에 이곳에 오실 이유가 그것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철 씨, 정민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철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은희 씨, 정민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11월 14일 저녁이었어요. 정민이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철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다 무사했어요. 하지만 정민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지력도 많이 손상됐고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정민이는 퇴원하고도 은희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철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순 씨가 정민이한테 찾아왔어요. 은희 씨가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말순 씨가 그랬대요. 은희 씨가 부잣집 아들과 선을 받고 곧 결혼한다고. 정민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네.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때 말순 씨가 정민이를 좋아했거든요. 둘을 떼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지요. 그럼 정민 씨는 정민이는 은희 씨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지력도 나빠진 상태에서 은희 씨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떠난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었어요. 우철 씨, 정민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우철 씨가 고개를 숙였지요. 은희 씨, 정민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끝까지 은희 씨 얘기만 했어요. 우철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민이가 남긴 편지예요. 언젠가 은희 씨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았지요. 읽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지요. 은희야,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쓴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내 곁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가 웃고 있다면 그게 내가 널 사랑한 방법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정민.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린 답이었어요. 우철 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은희 씨, 정민이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민 씨 당신도 나를 사랑했구나. 40년 동안 몰랐던 진실. 다방을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정민 씨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멍하니 걸었지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정민 씨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 스스로 떠난 거였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말순 때문이었어요. 그 거짓말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말순의 가게를 찾아갔지요. 말순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말순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희야, 말순아, 우철 씨 만나고 왔어.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은희야, 그건 왜 그랬어? 왜 정민 씨한테 거짓말을 했어? 말순의 손이 떨렸지요. 은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거짓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요. 말순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40년이야, 말순아. 40년 동안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살았어. 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먹이며 말했지요. 그때 나도 정민 씨를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하지만 정민 씨는 너만 봤어. 나는 투명인간 같았어. 그래서 우릴 갈라놓은 거야? 은희야, 너는 너무 빛나 보였어. 예뻤고 착했고 모두가 좋아했어. 나는 늘 내 그림자 같았어. 정민 씨마저 내 곁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 말순이 계속 울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어. 정민 씨가 너무 힘들어했어. 시력도 나빠지고 일도 못하게 되고. 그때 나는 거짓말을 했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왜 그랬어? 정민 씨가 너한테 가려고 했거든. 불행해진 모습으로라도 너를 만나려고. 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말순이 얼굴을 감쌌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매일 밤꿈에 정민 씨가 나타났어.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연민이 뒤섞였어요. 말순도 불행했겠지요. 4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일어나.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아. 정민 씨도 이미 세상을 떠났어. 뭐라고? 정민 씨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사고 후유증으로. 말순이 더 세게 울었지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아, 나도 내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은희야, 하지만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너무 아파.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왔어요. 말순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민 씨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지요. 정민 씨, 당신은 끝까지 저를 사랑했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도 느꼈어요. 4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으니까요.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정민 씨는 저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딸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지요. 엄마 어디세요? 저녁 먹으러 오세요. 응, 곧 갈게. 엄마 울고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민 씨, 이제 보내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민 씨의 편지를 작은 액자에 넣었어요. 서랍에서 꺼낸 오래된 사진도 함께 넣었지요. 버스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액자를 방 선반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제 보낼 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요. 우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네, 우철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시간 되시면 저랑 산책 한번 하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다음 날 공원에서 우철 씨를 만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나란히 걸었지요. 은희 씨, 정민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은희 씨랑 벚꽃길을 걷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 네. 정민이는 끝까지 은희 씨를 잊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철 씨, 저도 정민 씨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지요. 사랑한다는 게 꼭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 씨, 혹시 기억이 흐려지면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정민이 대신이라도. 저는 미소 지었지요. 고마워요, 우철 씨. 지금 이렇게라도 함께 걸어줘서.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우리 주변을 감쌌어요. 아름다웠지요. 집으로 돌아와 딸 지혜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응, 그런 것 같아. 오래된 의문을 풀었거든.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기억이 흐려져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지혜야. 다음 주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은희야, 나야. 말순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역전 다방으로 와줘. 다방에서 말순을 만났어요. 말순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요. 은희야, 앉아. 앉았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희야, 지난번에는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어. 오늘은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 말순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질투심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쳤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말순아,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나도 이제 알아. 은희야,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40년이 지났잖아. 우리 이제 서로 놓아주자. 말순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저는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말순아, 남은 시간이라도 평온하게 살자. 우리 너무 오래 고통 속에 살았어. 고마워, 은희야.
정말 고마워. 다방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우철 씨와 다시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은희 씨, 정민이 무덤에 같이 가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가고 싶어요. 다음 주 우철 씨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정민 씨의 묘가 있었어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정민 씨, 저예요. 은희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40년이나 걸렸네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끝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걸. 눈물이 흘렀지요. 고마워요, 정민 씨.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평온하게 살게요. 우철 씨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일어섰어요. 뒤돌아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민 씨의 편지가 든 액자가 달빛에 반짝였지요. 어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남은 온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지요. 딸 지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지혜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치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알아. 그런데 지혜야, 엄마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알아야 할 걸 알았으니까. 지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평온했지요. 늦은 용서도 괜찮고 늦은 사랑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은 남으니까요.